네, 이시안 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아웅. 다웅. 현웅.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사실 이현웅입니다. 제가 빵 터져서 지금 프린터가 잠깐 문제가 있어서 프린터 탓을 할 수가 없는 게 네. 제가 3장을 뽑아야 되는데 3부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 한 30부를 눌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마음이 쓰이네. 프린터가 예, 돌아가고 있을까 봐. 지구를 지켜야 되는데 제가 큰 잘못을 하고 괜찮아요. 왔습니다. 저희 YTN은 이면지를 사용하고 그럼요. 있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을 좀 자세히 보면요. 재석 277인 중에 찬성이 193석이었고 3표였고 반대가 40, 기권이 44명이 있었습니다. 네. 뭐 양당이 합의했다고는 하는데 이 반대와 기권표를 합쳐서 80명 이상이 나왔고요. 네. 네.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보면은 3040 청년 정치인들이 반발했는데요. 그렇겠죠. 국민의힘 최연소, 김용태 의원을 비롯해서 김재섭, 우재준, 조지현 의원 등 30대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요. 네. 민주당에서도 김동아, 모경종, 이소영, 전용기 의원 등 30, 40대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권 또는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이 표결로 그치지 않고 이후에 계속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재섭 의원은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고 비판했고요. 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부모가 둘이 합의했다고 해서 자식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이 항의의 뜻을 밝히면서 총사퇴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박수영 의원은 당 연금특위가 만든 안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청년 세대 부담만 지우는 계약이 이루어졌다면서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국회 연금특위에 참여하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 총사퇴했습니다. 그럼 일단 국민의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원이 반대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연금도 이제는 세대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큰일 났는데. 네. 자, 그럼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달 초에 서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주민 2명이 발견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군 당국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요. 지난 7일 오전 11시 17분께 해상 초계기 P3의 경계 업무 중에 서해 어청도 서쪽 170km 지역에서 표류하는 한 소형 목선이 발견됐습니다. 이 발견된 곳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 안쪽이었고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이남 지역이었습니다. 네. 이후에 군이 해경과 함께 확인을 하러 가봤는데요. 해당 목선에는 북한 남성 2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합동정보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배에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표류를 하다가 실수로 NLL을 넘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이들이 북한으로 난 돌아가고 싶다라고 네네. 의사를 밝힌다면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돌아가겠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네. 지난 정부 당시에도 북한 주민 3명이 항로착오로 NLL을 넘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이 송환 통지를 북측으로 전달을 했고 네. 하루 만에 그래서 송환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2019년의 일이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잖아요. 그렇죠. 그 연결선이 없어졌죠. 연결선이 없고요. 네. 이외에도 다른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 현재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과연 어떻게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할 경우에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그러게요.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나오고 있는 방안이 한 2가지 정도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그중 하나가 이제 판문점에서 육성으로 알리는 겁니다. 마이크 통해서 독실히 알려줘요. 마이크 통해서. 메가폰으로. 멀지 않으니까 아니, 저기 지금 NLL 넘어서 주민 2명이 넘어왔다. 맞습니다. 자, 가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렇게 알리는 방법이 하나 좀 거론이 되고 원시적 있고요.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예. 또 하나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넘어온 경로로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건데 네. 이제 그 경계까지는 우리가 같이 가겠죠. 예. 간 다음에 타고 온 목선과 함께 NLL 통해서 송환하는 방법도 네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소통이 다 끊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도 그러네요. 발생합니다. 한 네. 라인이 없으니까.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글로벌 미디어국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미국의 소리 등의 방송이 전면 중단됐는데 관계자들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내 한 언론사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스티븐 허먼 VOA 국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명령 이후에 일부 직원들은 새 일자리를 찾고 있고 기자들이겠죠. 네. 그리고 일부 기자들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했는데요.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얘기하시는 자유의 거잖아요. 소리, 미국의 예, 소리입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 미국의 소리 VOA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네. 허먼 국장이 2013년에 북한에 한 열흘 정도 머물렀던 경험이 있다 그래요. 네. 이 당시에 북한 군인들로부터 VOA 방송을 매일 듣고 있다라는 말을 들어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예. 또 서울에서 만난 탈북민들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북한이 얼마나 억압적인 사회인지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말을 했다면서 아하.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자로서 좀 보람을 느꼈다고 네.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자유 유럽 방송 RFE의 테드 리피엔 전 대표 역시도 이 VOA나 RFE와 같은 미관영 매체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동유럽이 민주화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미국 사람들도 우리가 자유롭기를 바라는구나. 언젠가 우리를 도울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이후에 혹시 모를 유혈 사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계 영김 하원 의원도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이 이번 글로벌 미디어국 축소 행정명령에 대해서 이거는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이나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걸 없애는 게 답이 아니라 해당 조직을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소프트 파워라는 원래의 목적으로 복원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네. 말을 했는데요. 네.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미얀마, 북한, 캄보디아 등에서 신뢰할 수 있는 매체로 알려졌다면서 작년에 웹사이트 조회수가 20% 증가하면서 2억 5천만 건을 기록했다고 네.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VOA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의 최대 국제 방송사이고 매주 50개의 언어로 매주 3억 5천만 명이 듣고 있다면서 이런 방송사에 대해서 폐지가 아니고 개혁을 해야 미국 국익을 올바르게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힘들어도 그냥 꾸준히 가져가야 될 게 있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손익계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혹시 이것도 유튜브로 바꾸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가 세계 행복의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세계 행복 보고서 2025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보고서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한국과 관련한 우리나라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요. 연령, 성별, 국가, 문화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우리 두 분께서는 혹시 혼자 식사를 하실 때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드시는? 저는 혼자 먹을 때가 거의 없어요. 그래요? 거의 없어요. 저는 혼자 먹을 때가 더 많아요. 예. 그렇구나. 행복하고 좀 행복감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어요. 저는 뭐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정말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동하다가 정말 안 될 때라든가 뭐 그럴 때. 아니, 저희 그렇군요. 방송 시간이 예. 이제 1시 그렇죠. 때잖아요. 그러니까 네. 점심 약속이 일단 안 되고. 맞아요. 예. 저녁은 또 집에 가서 할 일이 있고. 아하, 뭐 이런 것들이죠. 저랑 좀 다르시고 예. 저는 저녁마다 또 막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서 왜 손은 잔을 기울이는 자세를 취하시죠? 자,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네. 내용이 그럼 얼마나 공감되시는지도 좋아요. 한번 듣고 네. 말씀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이 저녁 혼밥 빈도가 혼자 밥을 먹는다는 네. 얘기죠. 네. 주요 20개국 G20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인이 함께 밥을 먹는 경우는 저녁 식사를 기준으로 일주일에 평균 1.6회였다고 합니다. 네. 누군가와 함께. 예, 함께 밥을 먹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아이고. 내지 두 번 정도 그밖에 안 돼요? 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G20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권이고요. 네. 이 조사 대상 142개국 중에서도 135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호주가 4.9회, 캐나다가 4.8회, 네. 미국이 4.7회 등의 순이었는데 이게 다 저녁 식사 기준이고요. 네. 네네. 우리나라는 점심 시간까지도 다 포함해서 합해야? 계산을 해야만
겨우 한 4.3회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한국이 지금은 고령일수록 혼밥이 잦은 편이지만 이게 점차 젊은 층까지 빠르게 확산될 거라고 우려하기도 했고요. 네. 혼자 밥을 먹는 행위는 아무래도 사람들로 하여금 외롭다는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는데 네. 저는 또 다른 전문가 얘기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네. 이 정치적 양극화 시대에 사람들을 식탁으로 모으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행복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데 자 그리고 이런 것 말고도 또 우리 뭐 세계 행복 지수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나라별로 나오는 거. 우리나라 순위는 좀 궁금한데. 이게 기대를 갖고 궁금해해야 하는데 꼴찌는 아니겠지 어느 정도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궁금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58위로 나타났습니다. 58위. 네. 한 해 전보다 6계단이 더 떨어졌고요. 아시아 국가들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네. 타이완이 27위로 가장 높았고 일본이 55위로 우리보다 3계단 높았습니다. 일본이 예. 55위요? 좀 의외인데요? 의외로 또 낮죠. 예. 중국이 그리고 68위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행복한 나라를 찾는다 그러면 역시나 뭐 북유럽 쪽으로 그렇죠. 가봐야 할 것 많이 같은데요. 얘기하죠. 아니 부탄 아니었어요? 전에는 부탄이 예전에 1위였던 것 북한으로 같아요. 진짜 저도 들었는데. 그래요? 네. 어디예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네. 핀란드가 1위, 8년 연속 부동의 1위이고요. 네. 덴마크 2위, 아이슬란드 3위, 스웨덴 4위. 다 그쪽이네. 예, 다 이제 북유럽 쪽이 많았습니다. 뭘 드셔서 그럴까? 또 이제 의외의 순위로 눈에 들어온 예. 거는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8위로 나타나서 3위. 예, 이 부분도 뜻밖이네요. 예, 눈에 띄었습니다. 네. 갑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또 화두를 던져준 글쎄, 아웅다웅 네. 뉴스였는데요. 자 이제 퀴즈 내주세요. 네, 마지막에 전해드린 소식에서 관련 퀴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UN 2025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 5회 이상 저녁에 이것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 혼자 밥을 먹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줄여서 뭐라고 부를까요? 일단 저는 안심이 돼요. 전 3회는 그래도 저녁을 누군가가 먹으니까 2회 혼밥을 2회. 2회. 자,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네. 영양 과다 날지 못하는 힌트 요정이 기다리는 금요일 그렇습니다. 아웅다웅 퀴즈. 예. 그렇습니다. 빨리 주세요. 예, 빨리 드릴게요. 자, 이거는 나홀로 식사, 즉 혼자 먹는 밥을 뜻합니다. 네. 요즘 이렇게 밥을 먹는 손님이 많아져가지고 식당에 1인 칸막이를 독서실처럼 이렇게 해놓은 곳도 많아졌어요. 맞아요. 네. 네. 특히 이제 좀 청년들이 많이 하는 식사 패턴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결정적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혼수를 생각하시면 정답이 보입니다. 네. 샵 0945번이 벌써 오고 계세요. 어떻게 저희 문자번호를 외우고 계신가 봐. 샵 0945 유료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두 글자인 이것 보내주시고요. YTN 어플하고 유튜브 댓글창은 무료로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5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고 있어요. 옴무의 밥만 잘 먹더라 준비했고요. 이현웅 아나운서 예, 주말휴일 잘 쉬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랑이 떠나가도